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제 출발새 아침에 올해 마지막 날 프로그램은 부동산 특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도 보이는 라디오로도 저희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평소에는 스튜디오 나와서 직접 나와서 여론 분석해 주시는 분인데, 자, 배추도사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예, 벌써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 날이 됐습니다. 네. 예, 배 소장님도 아니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방금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부동산 특집으로 지금 오늘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 여론 좀 살펴봐야겠는데, 네. 이제 여론이 요동쳤죠? 네.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은 예. 세 가지가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관심, 또 범위, 성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부동산 이슈는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 설문조사를 해보면 어떤 재테크에 가장 관심이 많은지를 물어보면은 부동산입니다. 당연히 예. 어떤 분으로 나오거든요. 이제 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관심, 또 부동산 투자가 막히니까 지금 또 네. 주식 시장으로 또 투자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또 황보선 앵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또 집 관련 방송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예. 그만큼 또 관심이 있고, 또 범위는 모든 연령대, 모든 지역의 문제가 되는데 20대, 30대는 전월세에다가 영혼까지 끌어다가 이제 그 갭 투자를 해서 네. 집을 사는 상황. 네. 또 40대는 교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하고, 예. 50대 이상은 노후 대비, 또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조정 지역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영향. 예. 또 마지막은 이제 성격 문제입니다. 이게 세금 문제로 연결이 됐던 것이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가 주로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대상이라면 이 재산세는 대부분이 또 영향을 받았던. 예. 그래서 이제 세금 인상으로 인식하는 상황이 강했던 것도 이 부동산 이슈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예. 어느 해보다도 더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삶의 미래, 당장 미래 여러 가지로 걸쳐 있는 게 바로 부동산이니까. 네. 그러면 하나씩 좀 나눠서 살펴볼까요? 먼저 6.17 부동산 대책 효과에 대한 여론 어떻습니까? 네, 이게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당시에 17일 날 발표가 됐는데 6월 17일, 18일, 19일 이럴 때는 파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 한 두어 주 정도 흐르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 리얼미터가 YTN에 의뢰를 해서 7월 3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답 조사이고,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5.6%,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6.1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효과, 이 전망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내용은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그리고 공급 확대였는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이 49.1%로 절반에 육박을 했고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였습니다. 네. 그러면은 부동산 정책 효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더 높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원인은 뭐로 봐야 될까요? 배추도사도 이제 연말 되니까 이게 사자성어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세강 공약, 세강 공약. 세금은 센데 공급은 약하다. 공급은 약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또 발표를 할 때 보면 공급 발표는 수십만 호 서울에 내년에 공급하겠다. 2022년까지 수백만 호 공급하겠다. 이러면 잘 인식이 와닿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언제 될까 이렇게 좀 불안해하고 또 불확실을 해야 하는데 반대로 이제 세금은 조금만 올라가도 이건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세강 공약 이런 인식이 강해지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경제 이슈라고 본다면 이 불확실성, 불안감이 좀 확산되는 이 현상이 여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사 결과 보더라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40대가 또 영향을 받았고요. 중도층에서 부동산 이슈가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도 이 6.17 부동산 대책 효과 전망이 긍정보다는 좀 부정이
더 많았던 이유로 풀이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제 뭐 계속해서 정책들을 내놨었는데, 특히 네.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이때, 근데 오히려 이제 전세난 뭐, 이게 더 오히려 뭐,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네. 예. 그 논란 좀, 살펴볼까요? 예, 이때가 이제 대략 한 뭐 9월 이사철이거든요. 예, 예. 추석 때 연휴에 이사를 못한 경우에 이제 10월 초 또 둘째 주 이렇게 이제 추석 지나고 이사할 거야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임차인적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법 통과됐습니다. 그 내용을 듣다 보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임차인들에게 세입자에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해 보이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벌어졌던 바로 전세난이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또 YTN의 의뢰를 받아서 10월 16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응답률 5.3%, 나머지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한데 이렇게 또 질문을 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의견 중에서 어느 쪽에 또 동의를 하느냐. 네. 재개정하겠다는 의견이 뭐 압도적인 건 아닙니다. 48.1%, 절반에 가까웠고 현행대로 그냥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은 38.3%로 나타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가장 큰 이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이 전세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들, 코로나 국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집을 보고 난 이후에 방역료를 줘야 된다. 또 막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세입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전체의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보도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정책 혼선이 또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또 전세를 구하지 못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내가 홍남기다. 이런 또 패러디가 나올 정도에서 보궐선거가 있을 내년입니다. 이제 뭐 하루만 지나면 내년이 되는데 서울 지역은 임대차 보호법 재개정 여론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아서 10월부터의 부동산 여론 관련해서 보면 40대뿐만 아니라 수도권이 아닌데 왜 그래? 이제 대통령의 핵심 지역 기반이기도 한 호남 지역에서도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좀 더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나타나는데 중도층이 중요합니다. 이게 결정을 하게 되는 역할에 중도층 역할이 큰데 보수층과 비슷한 반응으로 전환되는 것도 10월 경부터의 여론에서는 또 나타났습니다. 이게 튼튼한 지지층까지 여론이 바뀌는 상황. 그러면 이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준 것은 이제 7월 이후 이 지지율 하락의 중요한 또 원인이 됐던 것이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입니다만 이제 국토부 장관까지 교체가 됐고 대통령 국정 수행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경제, 북한, 공약인데 북한은 거의 올해 들어서는 어떤 영향도 주고 있지 않고요. 부동산을 경제 이슈로 인식을 해보면 코로나 국면 확산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이슈까지 영향을 줬다. 그래서 7월 이후에는 납부 알림이 시작된 게 이제 재산세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 이 재산세가 고지되면서 특히 서울 지역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관련해서 또 여당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다른 또 요인들도 분명히 있죠. 뭐 검찰 개혁 갈등이라든지 추윤 갈등이라든지 뭐 코로나 재유행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동산 관련 여론이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올해 마지막 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새해도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전망인데 특히 그 부동산 개발 시세, 그 차익 환수 이 주장에 대한 공감도는 좀 어떻게 읽힙니까? 네, 이게 저도 이제 오랫동안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으로서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이익을 차익을 환수하자는 주장은 대체적으로 공감 여론이 상당히 높겠지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이번 12월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이번 달 23일 실시한 조사이고 응답률은 6.8%, 나머지 개요는 앞서 조사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환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는데 공감한다 45.7%, 공감하지 않는다가 46.2%,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이 부동산 개발 이익, 그러니까 시세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면 좀 공감 여론이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봤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제 최근 비판이 이어지면서 좀
총합적으로 또 영향을 준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었는데 선거 영향까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의 어떤 정치적 대결 구도에 뭐 수단으로까지 악용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상황까지도 배출되고 있는데 부동산 개발 시세 차익 환수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공감이 60% 되었습니다. 압도적인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정반대.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어느새 정치적 이슈로까지 좀 변질된 것 아닌가 이런 분석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럼 빅데이터 상에서는 이제 부동산 이슈 관련해서 반응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시간별로 좀 달라지는데 최근을 분석해 보면 계속해서 1년 동안 오늘 부동산 특집인데 이 부동산과 관련된 좀 부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감성 연관으로 분석을 해보면 좀 상승, 또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 폭등, 또 비판, 또 뭐 정부 정책에 대한 뭐 실패 이런 이 감성 연관어가 나오면서 긍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감성 긍부정 분석을 해보면 긍정은 22%, 어느 쪽도 아닌 중립이 31%, 부정이 47%로 부정적인 이 빅데이터 감성 분석 여론이 조금은 더 높은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자, 끝으로요. 자, 새해 2021년 부동산 시장 안정, 전월세 시장 정상화에서 어떤 노력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중엔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또 의견을 주실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데이터상으로요? 좀 우문현답, 이 빅데이터나 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적 소통을 좀 더 잘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더 많은 국민들이 좀 이해도가 높아질 텐데 이게 계속 대책 발표는 많았는데 또 조정지역도 풍선효과, 또 대출은 어렵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좀 신뢰도가 낮아져 보이는데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반영한다면 더 좋은 성과나 결과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